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어쩌면 눈물을 흘리실 분도 계실 겁니다. 화가 나실 수도 있고 가슴이 먹먹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건 단순히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부모들의 존엄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친구 집에 모임이 있어 방문했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친구가 아들에게 말을 거는데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진짜! 단 3글자. 그런데 그 3글자 속에 담긴 무시와 짜증, 친구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전 봤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다닐 때 조심해서 다녀. 너무 늦지 말고. 잔소리 좀 그만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언뜻 들으면 독립적인 말 같지만 그 말투 속에 신경 끄세요. 간섭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나요? 이런 말들을요. 오늘은 이렇게 자식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친구 정숙이는 65살입니다. 이 친구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숙이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김밥을 팔아 2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손에 동상이 걸려도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 과장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개인 사업을 하며 제법 잘 삽니다. 그런데 지난 생일날은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이틀 전 큰아들에게 전화했을 때 대화입니다. 우서가 이번 주 목요일에 엄마 생일인데 올래? 그날 회사 회식이에요. 주말에 갈게요. 그래? 그럼 둘째에게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동생도 그날 약속 있다고 했어요. 엄마, 동생하고 연락해서 제가 알아서 주말에 같이 가자고 할게요. 그 말 뒤에 약속된 주말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카톡으로 엄마 생일 축하해요. 히히 라는 문자 메시지만 왔을 뿐입니다. 친구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너무 많이 주기만 했나? 그래서 이 애들은 받을 줄만 아나. 이런저런 생각으로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다고 합니다. 71세의 박영희 씨 이야기는 더 가슴 아픕니다. 슬아에 딸 하나를 두었는데 그 딸이 미국 유학을 보내달라고 해서 집까지 팔았습니다. 딸은 그곳에서 결혼해 서울에 정착했고 이제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합니다. 영희 할머니가 최근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돼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언지야, 엄마가 다음 주에 병원 가야 하는데 같이 가줄래? 엄마, 지금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미치겠어요. 택시 좀 타고 가세요. 그래도 결과 듣는 거라서. 아, 진짜. 엄마는 왜 매번 저한테만 의지하세요? 제발 알아서 살면 안 돼요? 혼자 못 가세요? 아, 진짜.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짜증. 영희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내가 짐이 되었구나. 결국 영희 할머니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는요? 물었을 때의 그 창피함과 외로움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69세 이정숙 씨는 또 다른 종류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는데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손주들 돌봐주고 집안일도 맡아하고 저녁 식사까지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숙 씨가 손주에게 할머니가 사탕 줄까? 며느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단 거 주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깜빡했네. 깜빡하지 말고 조심하세요. 애가 충치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어머님이 뭘 알겠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들어가서 쉬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또 그 말입니다. 듣기엔 배려 같지만 실은 신경 끄세요. 당신은 필요 없어요 라는 뜻입니다. 정숙 씨는 그날 이후 손주들에게 말 거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밥도 함부로 먹여주면 안 되고 간식도 허락받고 줘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 손주인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최명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명자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연락하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전화할 때마다 듣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보세요, 아들.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엄마, 저 지금 정말 바쁘거든요. 나중에 내가 전화 따로 드릴게요. 빨리 말하고 끊을게. 사실은 아버지 건강이 너무 안 좋았어. 말도 끝나기 전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만 끊을게요.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이제 전화기를 손에 들고도 번호를 누르지 못합니다. 내가 또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자주 연락하나? 나는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지?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자식에게 전화 한 통하는 것도 죄를 짓는 기분입니다. 여러분, 이 네 분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이게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버릇이 없어서 그래. 세상이 각박해져서 그래. 다들 바빠서 그래.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부모가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허용했습니다. 그래, 네가 바쁘니까 괜찮다. 그래, 네 일이 중요하지 뭐. 내가 뭐 그래 중요하나. 엄마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말들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우리는 자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엄마는 네 뒤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다. 엄마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 엄마는 항상 이해해주는 사람이니까 괜찮다. 다시 친구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친구는 아들들이 중학교 때부터 이런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엄마, 학원 끝나고 PC방 가도 돼? 숙제는? 나중에 할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는 내가 걱정이 돼서 그래. 9시까지는 꼭 들어와. 알았어요. 실제로는 11시에도 안 들어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진짜. 친구들이랑 있다 보니까 그랬어요. 다음엔 시간 지켜? 친구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도 크게 화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사춘기니까. 나중에 크면 달라지겠지. 하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들은 배웠기 때문입니다. 엄마한테는 약속 안 지켜도 괜찮아. 엄마는 뭐든 이해해줘. 엄마 말은 안 들어도 돼. 이렇게 배웠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경우는 더 극단적입니다. 딸이 미국 유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 영희 할머님은 집을 팔았습니다. 엄마, 나 하버드 합격했어. 근데 학비가 좀 많이 나와. 얼마나 드는데? 1년에 5천만 원 정도. 하지만 이건 내 인생에 한 번뿐인 기회잖아. 엄마, 제발. 제가 알아서 나중에 다 갚을게. 성공하면 엄마 모시고 잘 살게. 알았어. 엄마가 집을 팔게. 영희 할머니는 30년 살던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전세로 이사를 갔습니다. 딸은 약속했습니다. 엄마, 제가 알아서 잘 할게요. 성공하면 다 갚을게요.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딸은 서울에서 좋은 집에서 도우미 아줌마 도움을 받으면서 잘 살고 있고 영희 씨는 좁은 전셋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빚을 갚았냐고요? 아니요. 생일 선물로 50만 원 정도 보내는 게 전부입니다. 그것도 줄 때마다 돈 아껴 쓰라고 합니다. 집에 키우는 강아지 유치원 한 달 비용보다 적은 돈을 1년에 한 번 건네주면서 말입니다. 영희 할머니가 딸에게 투자한 돈은 3억이 넘습니다. 정숙 씨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아들이 결혼할 때 며느리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시면 어때요? 제가 어머니 모실게요. 정말 괜찮나? 네, 제가 알아서 잘 모실게요. 어머니께서 애들도 봐주시고 서로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 그럼 나도 고맙지 뭐. 처음엔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숙 씨의 역할은 가족에게 무급 가사 도우미로 바뀌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하고요. 손주들 유치원 데려다 주기, 빨래, 청소, 저녁 준비. 그런데 감사 인사는커녕 잔소리만 늘어났습니다. 어머니, 김치가 너무 짜요. 어머니, 손주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구전 일 끝날 때쯤 되면 언제나 알아서 한다고 합니다.
그럼 모든 것을 알아서 해야지 필요 없을 때만 알아서 한다고 합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쉬세요. 이 말은 무시였습니다. 쉬라는 말이 배려가 아니라 무시가 되는 순간 정숙 씨는 그 순간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명자 할머니 경우는 가장 흔한 케이스입니다. 자식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점점 연락이 뜸해지는 것. 처음엔 명자 할머니도 이해했습니다. 그래, 애들이 바쁘지. 내가 너무 자주 연락하면 아들도 부담스럽겠지. 그래서 연락 횟수를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런데 신기하게도 명자 할머니가 연락을 줄이니까 아들들도 연락을 안 합니다. 이번엔 아들들이 먼저 연락하겠지. 2주 정도가 흘렀습니다. 여보세요? 아, 엄마, 전화하려고 했는데 요즘 진짜 바빠서 그래요. 그래, 엄마가 괜히 전화했다 그자? 아니에요. 다음부터 엄마 카톡으로 보내세요. 그럼 제가 알아서 전화할게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없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아들한테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왜 난 진작 모르고 살았을까? 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네 것이 더 중요해. 엄마는 괜찮아. 네 시간이 더 소중해. 엄마는 기다릴 수 있어. 네 감정이 더 우선이야. 엄마는 이해할게. 그리고 자식들은 정말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엄마의 생일보다 회사 회식이 중요하다고, 엄마의 병원 동행보다 자기 업무가 중요하다고, 엄마의 전화보다 자기 휴식이 중요하다고. 이건 자식들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구조를 바꿀 때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에 말씀드린 4분 중 3분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먼저 친구의 변화입니다. 작년 추석 친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들이 엄마, 올해는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엄마도 알아서 할게. 네? 무슨... 나도 바쁘니까 너희들 챙기느라 바빴는데 이제 나도 내 인생 살아야겠다. 엄마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다음부터는 엄마한테 용돈 보내지 마. 엄마 혼자 살 수 있어. 그리고 명절이고 생일이고 신경 쓰지 마. 너희가 바쁜 건 엄마도 이제 알았으니까.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항상 이해해주던 엄마가 갑자기 차갑게 나오니까요. 큰아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화나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화가 난 게 아니야. 엄마가 정신을 차렸지. 너희는 엄마가 항상 뒤에서 기다리는 줄 알았지? 엄마 시간은 안 중요한 줄 알았지? 아니에요. 저희가 언제 그랬다고. 아, 진짜 하면서 짜증 낼 때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면서 약속 안 지킬 때마다 엄마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아니? 엄마는 너희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이야. 나도 존중받고 싶고 소중하게 대접받고 싶어. 그게 안 되면 우리 각자 살자. 그날 전화를 끊은 후 친구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라 후련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흘 후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요. 엄마, 죄송해요. 무슨 소리고? 저희가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가 항상 이해해 주시니까 엄마 감정은 생각도 안 했어요. 앞으로 달라질게요. 엄마 생신이랑 명절은 꼭 올게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같이 식사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가 아니라 제가 책임지고 할게요. 친구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자식이 처음으로 자신을 한 사람으로 대해준 날.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들은 매주 일요일 저녁 전화를 합니다. 생일엔 두 아들이 다 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친구가 바뀌었습니다. 괜찮아를 멈추었습니다. 엄마니까 이해해를 멈췄습니다. 너희가 바쁜 거 아니까를 멈추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중요해. 나도 존경받고 싶어. 나도 한 사람이야. 정숙 씨의 변화는 더 극적입니다. 정숙 씨는 며느리의 잔소리를 참다 어느 날 폭발했습니다. 며느리가 또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좀 쉬시라고요. 이렇게 말하자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쉬라고? 내가 언제 쉬었나? 어머니,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는데 쉬라고? 나는 가사 도우미가 아니야?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우, 진짜 하면서 한숨 쉴 때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면서 나를 무시할 때마다 얼마나 화났는지 알아? 나는 이 집 식구야. 투명 인간이야. 뭐야 나는. 그날 저녁 아들 내외와 정숙 씨는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숙 씨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났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돕고 싶어서 같이 사는 거야. 하지만 존중받고 싶어. 내 의견도 들어줬으면 좋겠고 감사하다는 말도 가끔 듣고 싶어. 엄마, 저희가 몰랐어요. 그리고 손주들한테 할머니 역할 하게 해줘. 그냥 쉬세요가 아니라 어머니가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해줘.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그 대화 이후 정숙 씨의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어머니, 오늘 김치 정말 맛있어요. 어머님 덕분에 우리가 정말 편하게 살고 있어요. 아들은 엄마, 오늘 좀 쉬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할머니 하며 달려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정숙 씨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참는 걸 멈췄습니다. 며느리니까 이해해줘야지를 멈췄습니다. 대신 나도 가족이야. 나도 존중받아야 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자 할머니의 변화는 가장 조용하지만 강력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아들들에게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등록해서 수해 수업을 들었습니다. 친구들과 한 달에 한 번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요즘 연락이 없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다, 내가 좀 그냥 바빠서 그랬다. 엄마가 바쁘시다고요? 요즘 할 게 많아서 서예도 배우고 여행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하고. 엄마가요? 그럼 저희는요? 너희들은 바쁘잖아.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엄마 걱정은 하지 마라. 그 순간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엄마에게 했던 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번 주말에는 꼭 갈게요. 꼭 갈게요. 아이고, 바쁠 텐데. 엄마가 더 중요하죠. 제가 책임지고 이번에는 꼭 갑니다. 명자 할머니는 그제야 웃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명자 할머니가 자신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 눈치 보는 걸 멈췄습니다. 내가 피를 끼친 나를 멈췄습니다. 대신 나도 소중해, 나도 할 일이 있어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5가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경계선을 끊는 연습을 하세요. 친구가 했던 것처럼 나도 알아서 할게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자식이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래? 괜찮아가 아니라 그럼 엄마도 엄마 일정대로 살게 라고 말해보세요. 자식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면 알았어. 그럼 엄마도 알아서 할게 라고 대답하세요. 이게 냉정한 게 아닙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두 번째, 감정을 표현하세요. 정숙 씨처럼 참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서운해. 나는 지금 화가 나. 나는 존중받고 싶어. 이런 말을 하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자식들은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엄마는 항상 괜찮은 줄 압니다. 엄마는 감정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말해주세요. 아, 진짜라고 할 때마다 엄마는 마음이 아파.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고 약속 안 지킬 때마다 엄마는 무시당하는 기분이야.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세 번째, 자존감을 표현하십시오. 나는 너희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이야. 나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나도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소리내서 하십시오. 자식들인데도 하고 거울 앞에서도 하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먼저 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감정, 당신의 시간, 당신의 존엄성은 소중합니다. 네 번째, 행동을 일치시키세요. 명자 할머님처럼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자식들이 안 오면 당신도 가지 마십시오. 자식들이 연락 안 하면 당신도 연락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이 삶을 사십시오. 친구를 만나고요.
취미생활을 하고요. 여행을 다니십시오. 자식들이 당신 없이 사는 것처럼 당신도 자식들 없이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러면 자식들은 깨닫습니다. 아, 엄마가 정말 떠나가시는구나. 엄마도 나 없이 행복할 수 있구나. 그때서야 자식들은 돌아옵니다. 5번째, 일관성을 유지하십시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당황합니다. 엄마가 왜 이래? 엄마가 변했어. 이럴 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시 그래 괜찮아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적어도 3개월은 일관성 있게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자식들이 깨닫습니다. 엄마가 진짜 바뀌었었구나. 이제 엄마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일관성이 없으면 자식들은 또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엄마가 일시적으로 삐친 거겠지.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와 정숙 씨, 명자 할머니의 현재를 보겠습니다. 친구는 이제 2 아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큰아들이 전화를 합니다. 엄마, 이번 주는 어떠세요? 건강하시죠? 한 달에 한 번은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합니다. 생일엔 2 가족이 빠짐없이 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아들들이 이제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엄마, 이렇게 해드리면 괜찮으세요? 친구의 시간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는 말합니다. 내가 먼저 나를 존중하니까 애들도 나를 존중하더라고.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 정숙 씨의 집은 이제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며느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정숙 씨에게 인사를 합니다. 어머니,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저녁 식사 후엔 며느리와 아들이 설거지를 합니다. 어머니, 오늘은 저희가 할게요. 좀 쉬세요. 이제 쉬세요라는 말이 무시가 아니라 진짜 배려가 되었습니다. 손주들은 정숙 씨를 찾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해줄 거예요? 할머니,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정숙 씨는 말합니다. 내가 당당해지니까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진짜 가족 같아요. 명자 할머니는 이제 자식들보다 더 바쁩니다. 수혜 작품으로 동네 전시회에도 참여했습니다. 친구들과 제주도, 경주, 부산 여행을 다녔습니다. 자원봉사로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더 자주 전화합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다음 달 우리랑 여행 갈래요? 명자 할머니는 말합니다. 내 인생을 살기 시작하니까 아들들이 오히려 나를 더 찾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혹시 눈물이 나셨나요? 혹시 화가 나셨나요? 혹시 이게 내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하셨나요? 오늘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먼저 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중요하고 당신의 감정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존엄성을 지켜줘야 합니다. 진짜라는 말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말에 무시당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무시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나도 중요해. 나도 존중받고 싶어. 나도 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당신이 변하면 변합니다. 당신이 당당해지면 자식들도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이 당신을 소중히 여기면 자식들도 당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수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이죠. 우리는 모두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요. 우리는 모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변화를 응원합니다. 당신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존엄성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